오늘은 좀 아침 분위기가 어수선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도움을 좀 구해보죠. 함께 해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박재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결과 나왔고요. 시장의 반응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 반응이 미리 또 이미 이번 주부터 시작은 됐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랠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어제 파월의 발언은 일단은 지금 금리 동결하지만 앞으로 또 수치 지켜보겠다. 필요하면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과 내후년에도 금리 인상의 기조를 어느 정도 좀 유지할 것 같은, 또 내지는 지금의 고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에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위클리 옵션 만기 맞아서 종목별 변동성도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 흐름이지 섹터별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 잘 간다? 이 섹터 못 간다가 아니라 그냥 종목별 흐름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에코프로 혼자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게임도 지금 액토주 소프트랑 위메이드 그룹주 위주로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섹터주들은 그냥 다 대체로 하락입니다. 대신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중에서 일단 카지노, 그 다음에 텍스 리펀, 요 정도 하고 면세점 일부 요 정도만 좀 버티지 나머지들은 또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게임주도 아까 그랬듯이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금리에 좀 민감하지만 바이오 위주로 다 빠지는 건 또 아닙니다. 지금 바이오도 알테오젠, 펩트론은 또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종목별로 뭔가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는 종목은 잘 버티는데 대체로 지금 환율 급반등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한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고요. 또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망세 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또 지금 오늘 두산 로보틱스 공모도 시작되는데요. 로봇주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 기술주 섹터 쪽들로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섹터별로의 움직임이 아니라 종목별 움직임이다. 이 얘기가 사실 좀 와닿습니다. 오늘장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종목별 힙이 뚜렷하게 엇갈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하고 로봇 섹터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의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부산 로보틱스, 일반 고무청약 오늘 내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반도체 로봇 약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모주에도 돈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시장에 또 지금 밑돌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쳐주지 못하니까 좀 더 약하죠, 지금 더. 그런데다가 또 어제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성장주, 기술주들 좀 약세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우려감 다시 좀 불거지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 다시 불거지면서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 공모와 함께 일단 이슈가 소멸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두산 로보틱스 들어와서 어느 정도 돈을 빨아들이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겠고요. 그 기대감에 올랐던 다른 로봇주들도 차익실현 매물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번 조정 이후가 더 관건이 되겠죠. 금리라든지 인플레, 경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의 중요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향후에 좀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좀 조정이 멈추는지 조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 17만 원이 20에선 부근이라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추가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15만 원대가 가장 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로봇을 본다면은 가장 먼저 강하게 올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로봇은 같이 나중에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또 그동안 삼성이 D램을 인위적으로 감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어제 나온 기사는 또 계속적으로 감산 유지한다. 낸드도 50%까지 줄인다. 기타 등등 안 좋은 얘기가 또 다시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주들 또 훅 꺼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또 실적 시즌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쪽이 다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시장에서 좀 움찔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최근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3분기 실적 확인하고자 하는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조정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상에서 기술적인 조정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파월의 발언으로 시작된 기술주 성장주의 조정이 또 미국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올라도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조정폭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하이닉스도 지난번 저점권인 11만 원 부근 계속 지지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반등하면서 지지력이 있었던 한 6만 8천 원대, 네, 여기에 지지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주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좀 따라주시는 전략,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시장 때문에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챙겨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기존에 좀 대장주였던 반도체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빨리 해줄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섹터에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STI 같은 경우도 좀 반등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도 조금 밀려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지선 부근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파월 발언의 충격이 어디서 멈출지는 미국 시장에서 또 관련주들이 올라가느냐 이걸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조정폭이 좀 컸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로봇 섹터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갑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일부 강세. 오늘 일부 강세라고 달아주셨어요. 섹터 내에서의 차별화된 움직임을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내에서는 에코프로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는 개별 뉴스 안고 있는 종목군들 다소 좀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쪽이나 비만 치료제 쪽도 슬쩍슬쩍 상승으로 돌리는 종목군들 몇몇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사실 해운주도 최근에 BDI 지수 올라오면서 해운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흥하해운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H&M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해운 쪽들도 그렇고, 또 오늘 보신다라면 2차 전지는 사실 지수는 빠지는데 이 부분을 좀 잡아주는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가 이제 코스닥 지수는 잡아놓고 종목들을 좀 약세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항상 2차 전지 쪽에서 강세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2차 전지는 지금 다 약한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혼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이슈가 있는 것들, 어제 루닛이 엄청 빠졌는데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알테오제는 뭐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또 추가 상승 나타나면서 꼿꼿한 모습입니다. 페트롬도 지금 반등하면서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피해가 깊다라고 생각하는 섹터인데요. 오히려 이 안에서 또 이 조정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관없이 좋은 쪽들이 뭐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의료기기 쪽들도 오늘 좀 잘 버텨주고 있죠. 제일케도 잘 버텨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닛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뭐 신테카바이오 AI 쪽들은 조금 의료기기 쪽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 뭐 이런 쪽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선조정 받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상태 속에서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 내지 임상에 대한 기대치 내지는 그 개별 종목의 호재들이 숨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좀 하락이 심한 점도 역시 아까 반도체처럼 개인적으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저점 매수를 해나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비만 당류 쪽 특히 또 그렇고요. 임상학적으로도 올해 내년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관 선호 종목들 꾸준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고캠바이오도 지금 21선까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한미약품도 어제 빠지고 지금 21선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주도 역할을 해줬던 비만 당류 쪽하고 항체 신약 쪽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도력을 보였던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가격 메리트로 생각하시고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관심을 좀 두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몇몇 종목군들 다소 좀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게임주고요.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 액토즈 소프트와의 이런 화해 소식에 이 1,000억 수령했다. 1,000억 그 이상의 지금 현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고요. 중국 소비 섹터 내에서 그동안에는 화장품주들이 52주 신고가를 썼다면은 오늘은 약간 중국 소비 내에서도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면세라든지 카지노 쪽이 비교적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섹터의 성격들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이제
섹터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던 흐름은 조금 이제 끝나고 그 안에서 또 개별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섹터 안에서 누가 진짜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냐, 내지는 모두가 저 지금의 호재를 더 연결시켜서 갈 수 있겠냐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 주셨던 대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다 강세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상한가가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위메이드도 지금 20% 올라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도 지금 19% 올라 있고요. 뭐 웹툰 쪽 이런 쪽에서도 미스터 블루도 지금 한 9%대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뭐 게임주들, 뭐 YJM 게임즈들, 뭐 외에 기타 등등 게임 주식들, 뭐 넵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다 반등하면서 게임주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워낙 뭐 뉴스 이슈들 보시면 뭐 중국과의 뭐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성 뉴스들이 좀 나온 종목들, 개별 호재성 이 이슈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빠진 섹터입니다. 이쪽도 많이 빠진 섹터도 사실 뭐 더 빠지기도 어렵다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면 사실 좀 넥스는 조금 힘든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무게감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조금 잘 가다가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게임주 안에서도 더 이상 실적이 더 크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게임주가 추세를 뭐 강하게 강화시킨다, 지금 현재부터 무조건 위로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낙폭과대 상태에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방향을 잡아주면서 다른 게임주들이 좀 연동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쪽 섹터도 장기 소외주이긴 하지만 뭔가 실적으로 바로 반응이 오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 뭐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컨텐츠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뭔가 득이 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조금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컨텐츠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웹툰도 마찬가지고 다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을 한 번씩은 올려주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쪽들은 조금 방어적이지만 저점에서는 관심을 한번 일단은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면세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이 이런 텍스 리펀 쪽들, 카지노 쪽들 아침에 오르다 지금 다시 또 다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신세계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잘 견조한 흐름이고요. 최근에 또 호텔 신라도 기관의 수급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밀리고는 있지만 관심은 갖고 봐야 될 섹터가 면세하고 텍스프리 쪽, 텍스 리펀 쪽들 하고 카지노 쪽들인데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다시 또 뭐랄까요, 상승할 때마다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기운이 조금 약간 딸리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관계 개선, 그다음에 또 중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10월달에 강하게 많이 오는지 여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섹터 안에서도 확실히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좀 선별이다.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봐주신다라면 결국은 10월달을 생각하면 또 실적 발표 시즌이구나,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배제해야지, 이런 생각들, 이거 배당 많이 주지, 배당 좋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 지금의 시장은 그동안 금리 인상만 제한적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쪽에서 이제 다시 또 실적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스탠스가 조금씩 옮겨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